안녕하세요. 김변스 행정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손실보상 제도의 개요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법을 조금 더 효과적으로 공부하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쓴 교재인 이토록 친절한 행정법을 활용하시길 바랍니다. 종이책을 원하시는 분은 북크크라는 사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고, 전자책을 선호하시는 분은 크몽을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교재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동영상 아래 설명란의 링크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행정상 손해정보에는 손실보상이 있고 손실보상 제도의 개괄적인 내용을 이번 영상에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의의와 요건 중에서도 특별한 희생이 자주 시험에 출제되고 있습니다. 먼저 의의입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건 국가나 지자체가 공공의 필요에 의해서 적법하게 공권력을 행사했지만 국민에게 재산권을 침해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적법한 공권력 작용으로 국민의 재산에 특별한 희생을 가한 경우에는 당연히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이걸 손실보상이라고 합니다. 손실보상이 적법한 행정작용에 의한 재산권 침해인데 반해 국가배상은 위법한 행정작용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입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이 공건이냐 사건이냐에 대한 논의가 있습니다. 학설은 공건설과 사건설로 나뉘는데 손실보상을 하게 된 원인이 공법적인 것이기 때문에 공건이다라고 보는 견해가 있고, 사건설은 원인이 공법적이긴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건 돈을 주는 금전 지급이기 때문에 민사관계와 똑같다라고 보는 겁니다. 판례는 기존에는 사건설의 입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손실보상 관련된 소송을 제기하려면 민사소송을 제기해야 된다는 입장이었는데요. 지금은 판례가 변경되어서 공건설로 보고 있고 손실보상 관련된 소송은 행정소송의 일종인 당사자 소송으로 제기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예를 보면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 청구권이라든지 아니면 토지보상법에 따른 사업 폐지에 대한 보상 청구권, 농업 손실에 대한 보상 청구권을 공법상 권리로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겠습니다. 하천법 및 특별조치법에 따른 손실보상 청구권은 공법상 권리이기 때문에 손실보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행정소송, 당사자 소송을 제기해야 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판례입니다. 토지보상법에 따른 농업손실보상 청구권은 공익사업 등의 시행 등 적법한 공권력 행사에 의한 재산상의 특별한 희생에 대해 전체적인 공평부담이 견지해서 공익사업의 주체가 그 손해를 배상해주는 손실보상의 일종으로서 공법상 권리임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에 관한 쟁송은 민사소송이 아니라 행정소송 절차에 의해야 한다는 게 판례의 태도인 것이죠. 손실보상에 관한 법적인 근거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헌법적 근거입니다. 헌법적 근거는 헌법 제23조 3항에 있습니다. 공공 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법률로서 보상에 관해서 정해야 되고 정당한 보상도 이루어져야 하는데 법률이 공익을 위해 재산권을 제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지만 보상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률에 있는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야 된다는 게 판례의 태도입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공유수면 매립 사업의 시행자로서는 구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 보상에 관한 특례법 시행 규칙을 유추 적용해서 어민들에게 손실 보상을 해줘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헌법뿐만 아니라 개별법에도 근거가 있습니다. 손실보상의 가장 대표적인 예는 공익사업을 하면서 토지를 수용하는 것인데, 이것에 관한 법으로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 있습니다. 법률명이 길기 때문에 흔히 토지보상법이라고 줄여서 부릅니다. 토지보상법 외에도 도로법, 하천법, 수산법, 소방법 등이 있습니다. 이어서 요건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공공의 필요입니다. 공공의 필요라는 건 공익적 목적이 있어야 된다는 것인데, 일정한 공익사업을 시행하거나 공공복리를 달성하기 위해서 재산권이 제한되는 불가피한 경우를 말합니다. 공공의 필요 관련해서 사기업이 공익사업을 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결론 못 되게 하면 사기업도 공익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헌법 제23조 3항은 정당한 보상을 전제로 하여 재산권의 수용 등에 관한 가능성을 규정하고 있지만, 재산권 수용 주체를 공공기관이나 국가 지자체로 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헌법 조항의 핵심은 당의 수용이 공공 필요에 부합하는가, 정당한 보상이 지급되는가 여부에 있는 것이지, 수용 주체가 국가인지 민간 기업인지는 중요하지 않은 것이죠. 두 번째 요건은 재산권에 대한 적법하고 의도적인 침해입니다. 이때 재산권이란 건 토지 소유권뿐만 아니라 그 밖에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일체의 재산적 권리를 말합니다. 공법상 권리뿐만 아니라 사법상의 권리도 재산권에 포함됩니다. 그런데 재산권은 현재 존재하는 구체적인 재산 가치여야 되고, 미래에 지가가 상승할 것이다 라는 기대에 부응한 기대 이익이라든지 자연적, 문화적 학술 가치는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침해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수용, 사용, 제한이 있는데, 수용은 재산권을 박탈해서 소유권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리고 사용은 일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고, 제한은 재산권자의 사용 수익을 제한하는 겁니다. 적법하고 의도적인 침해가 있어야 됩니다. 위법한 침해에 대해서는 국가배상이 적용된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의도적인 침해가 되는데, 비의도적인 침해는 손실보상 청구권의 확장 문제로 연결이 됩니다. 당연한 얘기지만 침해로 인해서 손해가 실제 발생을 해야 합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매립면허 고시 이후 매립공사가 실행되어 관행어업권자에게 실질적이고 현실적인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공윤수면 매립법에서 정하는 손실보상 청구권이 발생을 하게 되죠. 세 번째 요건은 특별한 희생입니다. 특별하게 희생을 받고 있고 희생하는 정도가 너무 커서 그냥 넘기기 어려운 경우, 다르게 얘기하면 수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특별한 희생이 인정이 됩니다. 공공용물에 대한 일반 사용이 행정청의 적법한 개발 행위로 인해서 제한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이런 건 특별한 희생이 아니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관련 판례를 보시면 공공용물에 관하여 적법한 개발 행위 등이 이루어져서 일정 범위의 사람들의 일반 사용이 종전에 비해 제한받게 되었다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로 인한 불이익은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특별한 손실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특별한 희생 관련해서 개발 제한 구역이 문제가 됩니다. 개발 제한 구역은 특정한 토지의 개발을 제한하는 것인데, 개발 제한 구역 자체가 헌법에 위반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해서 그 효과가 어떤가에 따라서 사회적 범위 내에 있으면 합헌이지만, 사회적 범위,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서 과도한 경우에는 위헌입니다. 사회적 제약의 범위에 속해서 합헌인 경우는 개발 제한 구역 지정 이후에 토지를 종래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지만, 개발 제한 구역으로 인해서 지가가 하락한다든지 아니면 지가 상승률이
다른 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경우, 이런 정도는 참아야 한다고 보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서 토지를 종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아예 토지를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이런 경우까지 그냥 참으라고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난 경우로서 위헌이라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판례를 보시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의 지정으로 인한 개발 가능성의 소멸과 그에 따른 지가의 하락이나 지가 상승률의 상대적 감소는 토지 소유자가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인해 토지를 종래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거나 또는 더 이상 법적으로 허용된 토지 이용 방법이 없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토지의 사용 수익의 길이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가 수인해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한계를 넘는 것입니다. 보상의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정당한 보상의 원칙입니다. 당연히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는데 이 정당한 보상의 의미가 완전한 보상인지 상당한 보상인지에 대한 견해 대립이 있습니다. 판례는 수용되는 재산의 객관적 재산 가치를 완전하게 보장하는 완전 보상설의 입장입니다. 하지만 개발 이익은 완전 보상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보상은 누가 해야 될까요? 손실보상을 해야 하는 의무자는 수용 사용 제한을 통해서 직접 수익을 얻는 사람, 다른 말로는 사업 시행자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보상은 현금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외적으로 현물 보상이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요약 및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손실보상이라는 건 적법한 공권력 행사를 통해서 개인에게 특별한 희생이 발생하는 경우 보상하는 걸 말합니다. 손실보상 청구권의 법적인 성질은 사건으로 보는 경우도 있지만 판례는 공권으로 보고 당사자 소송으로 해결해야 된다는 입장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하천법상 하천구역 편입 토지에 대한 손실보상입니다. 헌법 제23조 3항이 손실보상에 관한 근거 규정인데 설령 법령에 보상 규정이 없다고 하더라도 관련 법률을 내 보상 규정을 유추 적용해서 보상을 해야 합니다. 손실보상의 요건입니다. 첫 번째, 공공의 필요 관련해서는 민간 기업도 공익사업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재산권은 공법상 권리와 사법상 권리를 모두 포함하고 재산권에 대한 현실적 침해가 발생해야 손실보상이 이루어집니다. 특별한 희생 같은 경우에는 수인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만 보상한다는 것인데 개발 제한 구역을 설정해서 토지를 종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지만 집가가 하락하는 것은 사회적 제약의 범위 내에 속합니다. 하지만 원래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없는 경우, 그럴 경우에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입니다.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